고구려의 제13대 서천왕, 동북의 경계를 지키다. 270년 10월 고구려의 12번째 왕 중천왕이 세상을 떠났다. 왕위는 둘째 아들 양로에게 돌아갔다. 그가 바로 서천왕이다. 총명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양로는 일찍이 255년 불과 15의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15년의 긴 세월을 견디며 왕위를 기다린 그에게 마침내 순간이 왔다. 271년 봄, 새 왕은 첫 번째 결단을 내렸다. 서부대사자 우수의 딸을 왕후로 맞이한 것이다. 우수는 원래 연나부 출신으로 대대로 왕비를 배출해온 명문가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국내 도성으로 이주하여 서부 출신으로 자리 잡았다.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해 가을 7월 나라의 기둥이 무너졌다. 국상 의무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254년부터 17년간 나라를 이끌어온 비류부의 거목이었다. 2달 뒤 서천왕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의무의 아들 상루를 국상으로 삼는다.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이 물려받는 것은 고구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비류부의 힘을 인정한 것인가 아니면 통제하기 위한 것인가. 조정은 술렁였지만 누구도 감히 이를 제기하지 못했다. 276년 봄 서천왕은 신성으로 향했다. 동북대진이라 불리는 이곳은 두만강 유역의 핵심 거점이었다. 국경의 최전방이자 고구려의 미래가 달린 곳이다. 4월의 실록 속에서 왕은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흰 사슴을 잡았다. 상서로운 짐승이 왕의 손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신하들은 환호했다. 하늘이 서천왕의 치세를 축복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4개월의 순행을 마치고 왕은 8월에 돌아왔다. 동북방의 실상을 직접 본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280년 겨울, 그날이 왔다. 숙신이 국경을 넘어 백성들을 사륙하기 시작한 것이다. 변방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서천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과인이 보잘것없는 몸으로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소. 지략 있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를 청구하시오. 이 적들을 멀리 쳐부수고 싶소. 신하들이 일제히 입을 모았다. 왕의 동생 달가가 용맹과 지략을 겸비했사옵니다. 대장의 그릇입니다. 서천왕은 잠시 침묵했다. 동생에게 군권을 주는 것,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달가를 보내라. 달가는 기다렸다는 듯 출진했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다. 숙신이 방심한 틈을 노려 단로성을 기습했다. 성벽이 무너지고 추장이 쓰러졌다. 600여 가구를 사로잡아 부여 남쪽 우천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7개 부락이 줄줄이 항복하며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서천왕은 기뻐했다. 달가를 안국군으로 봉한다. 내외 병마를 총괄하고 양맥과 숙신 제부를 통솔하라. 나라를 지킨 공신에게 내린 파격적인 포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다. 달가는 이제 군사권과 동북방 지배권을 모두 손에 쥐게 되었다. 6년이 흘렀다. 286년 2월 왕궁에 긴장이 감돌았다. 서천왕의 동생 이루와 소발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형님, 병이 나서 온천에 가겠습니다. 두 왕자는 온탕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요양이 아니었다. 무리를 모으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도리에 어긋난 말들을 쏟아냈다. 왕위는 형제에게 돌아가는 것이 고구려의 법도다. 둘째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닌가. 첩자들의 보고가 빗발쳤다. 서천왕은 차갑게 웃었다. 달가에게 군권을 준 후 더욱 조심스러워진 왕이 이제 또 다른 동생들까지 노린다. 왕은 계책을 꾸몄다. 이로와 소발을 재상으로 임명하겠다. 즉시 불러들여라. 두 왕자는 기뻐했다. 드디어 형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구나. 궁궐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린 것은 재상의 관복이 아니었다. 힘센 장사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형님, 이게 무슨... 비명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두 왕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조정은 숨을 죽였다. 형제상 속의 전통이 남아있던 시대, 왕의 동생들은 잠재적 경쟁자였다. 서천왕은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왕위는 더 이상 형제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288년 4월 서천왕은 다시 신성으로 향했다. 12년 만의 재방문이었다. 동북 경영의 중요성을 잊지 않은 것이다. 그곳에서 해곡태수가 진귀한 선물을 바쳤다. 고래의 눈이었다. 밤에 빛을 발하는 신비한 보물이었다. 동해의 축복이 옵니다, 전하. 8월 동쪽 사냥터에서 왕은 또다시 흰 사슴을 잡았다. 두 번째 상서였다. 하늘은 여전히 서천왕의 편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92년 서천왕이 세상을 떠났다. 23년의 치세였다. 그의 유해는 서천의 들판에 묻혔다.
그 장지의 이름을 따서 백성들은 그를 서천왕이라 불렀다. 서천왕은 무엇을 남겼는가? 동북대진 신성을 2차례 순행하며 두만강 유역의 경영을 강화했다. 달가를 시켜 숙신을 정벌하고 양맥과 숙신 제부를 폭속시켰다. 동북방의 거점을 확고히 다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군권을 쥔 달가 그리고 제거된 동생들. 왕위 계승을 둘러싼 피해의 그림자가 고구려를 뒤덮기 시작했다. 역사는 기록한다. 서천왕 이후 고구려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고. 그가 뿌린 씨앗은 다음 왕대의 참혹한 비극으로 꼽히게 될 것이다. 서천의 들판에 바람이 분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